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 4건의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번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한명숙 건이 처음으로 무혐의 종결된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 중 1건이 처음으로 종결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검찰 수사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고발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등이 수사팀을 감싸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이문정 검사가 사건 수사를 맡는 것을 거부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는 게 고발 사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혐의 없음. 또 이 사건 주인 검사를 이문정 검사에서 감찰 3과장으로 바꾼 건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즉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애초부터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에서도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와 법무부 장관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의 회의에서도 모해 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이미 났었고,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서도 빠진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서면 진술을 요구했는데요. 물론 야당 대선 후보도 불법이 있다면 조사받아야 마땅하지만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사흘 만에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로 공개 입건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라고 했고요.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5개월간 묵혀뒀던 판사 사찰 의혹을 끄집어내 윤 후보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삼아 파상 공세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공수처가 작년 1월 출범 이후 수사해온 사건 전체 12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후보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규모로는 1년에 서너 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안에 공수처는 수사 역량 전부를 야당 대선 후보 수사에만 총력 동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 알다시피 공수처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여권 유력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한 건이라도 잡아낸 게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만 언론 플레이용으로 건드린 게 전부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었느냐? 아니죠.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로 온 국민이 분노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1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만 졸졸졸 쫓아다닌 것이죠. 어쨌든 한명숙 건이 무혐의로 종결이 됐고, 이제 남은 3건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법관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은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손중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체면을 이미 구겼고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돼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의혹인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등장하는데요. 수사가 부진한 데는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이 여러모로 민감한 옵티머스 사건을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반부패 수사부에 맡기지 않고 일반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배당했기 때문인데요. 특수검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파헤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불려지는 건 여권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SBS가 단독 보도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3명, 민주당 의원 5명 등등등인데 구체적으로 현 정권과 가까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자문단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최동욱은 옵티머스 사업을 돕기 위해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만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옵티머스 사건과 윤석열을 결부시키는 건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역시 공수처가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중순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4가지 혐의를 모두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검찰청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습니다. 또 그 전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부속실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죠. 자, 며칠 전이었죠. 윤석열 후보 공수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의 이 말 한마디로 공수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요. 공수처 언젠간 단죄할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